예, 변호사님, 네. 최근 KBS 수신료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그 대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MBC는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KBS만큼은 일단 수신료를 걷어서 국민들의 세금이나 다름없이 수신료를 걷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데 그거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도 수신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징수적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네. 90%. 95%인가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 이 수신료는 지금 입법 예고를 16일 날 했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 네, 시행령 개정안. 이것도 좀 속전속결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28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40일 정도 예. 입법 예고를 하는데 10일 정도 입법 특별 예고를 규정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방통위 의결을 거치면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제거가 나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늦어도 8월부터는 이제 분리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KBS로서는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죠. 지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억대의 연봉을 받고 그중에 한 2,000명 정도는 보직이 없어요. 저 부장급 이상 국장급들이. 위성 직원이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참 잘 먹고 살았는데 어렵게 되죠. 사실은 지금 KBS가 연 6천 한 2, 300억 정도를 수신료로 걷고 전체 KBS 수입의 한 45%. 1TV는 광고가 없고 2TV만 광고를 하고 기타 이제 수익이 있고 뭐 자산 매각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45%인데 만약에 이 분리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KBS의 방망 경영도 이제 허리를 바짝 조아야 하고 놀고 먹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성 공무원 그러잖아요. 보직은 없이 그냥 쫓아낼 수 없으니까 월급만 받아먹는 그런 걸 이제 거기도 위성 직원이 많구만요. 고 교수님 제일 잘하는 분야 아니십니까? 거기서 제가 이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청료라는 게 있죠. 수신료입니다. 지금은 수신료라고 그래요. 옛날에 시청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신료가 전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은 영국은 폐지됐어요. 영국 BBC는 있죠. 영국 수상 여왕은 안 믿어도 BBC는 믿는다 할 정도로 물론 BBC도 한때 이제 좀 불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로 공정하다는 방송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신료가 폐지됐어요. 그다음 일본은 수신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올리자는 게 주장입니다. 2,500원을 4,000원을 올려달라, 6,000원을 올려달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분리징수 또는 폐지는커녕 올려달라 그러는가 그런데 지금 방송계의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이 KBS가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파가 두 개밖에 없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SBS 생기기 전에는 뭐 지금 종편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렇지만 종편 생겼죠. 그다음 지금은 또 방송계가 전부 다 1인 TV 시대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렇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러면서 이 공중파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청률이 형편없이 떨어졌거든요. 이른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인 채널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KBS 나오면 어쩔 수 다 봐야 돼. 9시에서 다 보고 앉아 있어야죠. 그 했는데 지금 그 어떤 KBS에 대한 의지가 기대는 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우리 방송을 온 국민이 지금도 열심히 본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겁니다. 열심히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만 있으면은 우리 국민이 뭐 한 달에 2,500원인데 요새 누구 말로 커피값이 5,700원인데 그 정도 부담 못 해가지고 안 내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럼요. KBS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KBS에 수신료를 내는 건 국가의 어떤 간섭을 안 받고 어떤 공정, 그러니까 정부로부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다음 기업, 광고 받지 말라는 게 기업으로부터 독립,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라 그랬죠. 수신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을 수 없지만 참고 내는 건데 그걸 다 져버리니까 네.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한 결과가 분리징수고 또 심지어 수신료 폐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있죠. 지금 집에서 TV 보는데 안테나로 보는 사람 얼마 될까요? 거의 인터넷 TV, 그렇습니다. 그다음 위성 TV, 예. 유선 방송 이걸로 보는 데 있죠. 제가 이제 해보고 해서 아는데 거기서 시청자 몇 명당 그 KBS 돈을 내요. 유선 방송, 인터넷 TV에서 우리 가입자가 얼마인데 다 냅니다. 그러니까 0.7%가 하여튼 적은 양이지만 근데 모든 국민은 지금 KBS를 그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선 방송, 위성 TV, 인터넷 TV를 통해서 또 수신료를 내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 또 수신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한 개를 폐지하면 적어도 그 유선 방송 이런 걸 통한 시청료를 폐지하면 수신료를 그게 위성 방송 수신료가 좀 낮아질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중으로 받고 그다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공정성이거든요. 예, 공정성이죠. 공정성만 있으면은 그렇고 그다음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니까 이 지금 그 수신료가 세금은 아닙니다. 예. 뭐 어떤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료 성격이죠. 예. 그런데 이 이용료라는 걸 갖다가 지금 걷는 방식은 거의 세금이나 세금처럼 걷어요.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명목상은 세금이 아니고 저 실제 세금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걷는 방식이 강제적인 거는 있죠. 이게 세금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법에 강제 징수 그러니까 한전 전기요금하고 거기서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왜냐하면 그걸 안 내면 그걸 안 내면 수신료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 안 내면 전기 끊어지니까 그럼요. 강제성이 있거든요. 강제성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세금에 유사한 통제가 가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거의 조세 법정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조세 법정주의는 세금의 과목과 과표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지만은 예. 그 징수 방법도 조세 징수법인가요? 거기 다 나와 있듯이 근데 이걸 갖다가 그 한국방송공사법에 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 강제 징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리 징수하는 게 맞고 그다음 나는 KBS 안 본다. 그걸 이제 입증은 힘들겠죠. 그럼 방송국에서 입증해야죠. 너 보는데 왜 안 내냐? 그건 네가 입증해라 이게 안 그러면은 뭐 수신기를 전부 나눠줘 가지고 KBS를 그 보는 사람은 그 수신기를 달아야만 하고 그 사람 내라 이거예요. 예. 나는 KBS 안 보겠다. 수신기를 안 받으면은 KBS 안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 왜 봤냐 이거. 나는 한 번도 저도 KBS는 거의 안 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차제에 지금 분리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방송의 공정성 이런 거 전부 다 종합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우선 분리징수만 이제 입법 예고되고 했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이 수신료의 어떤 세금적인 성격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떤 국민이 안 낼 수 없는 징수 방식을 택해 가지고 마치 조세에 비슷한 효과를 갖다가 부여하는 이런 방식까지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정책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맞습니다. 재정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KBS에 대한 이 수신료 문제를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지금 KBS에서는 얼마 전에도 김희철 사장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수신료 철회하면 나 사장 그만두겠어. 이게 무슨 타협이나 협박하는 협상을 겁니까? 뭐 정치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김희철 사장이 꽉 지금 중요시한 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KBS의 그 방만한 경영 형태, 그다음 보도의 불공정성.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때 패널 나오는데 뭐 진보를 몇십 명 하고 그러니까요. 보수는 2명 하고 이런 식의 그거는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김해철 사장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부 다 내락이 있으니까 보도국장이 그렇게 할 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최소한 외형적인 공정성이라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아니 김희철 사장 100년 있어도 돼요.
다만 방송만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KBS가 이런 여론을 외면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그 김희철 사장이 회견하는 날도 뭐 5곡지 정도 해가지고 자기들 사장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늘 편파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아예 이제 대놓고 도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15일 저녁이죠. 15일이죠. 어제네요. 예. 이 KBS 토론회에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혹평하는 예. 그런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KBS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안 보니까 뭐 전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송영길은 민주당 측 뭐 이거? 일종의 패널이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글쎄. 쪽 패널인데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패널 맞나요? 그런데 예. 우선 저는 뭐 누가 나와도 좋아요. 뭐 어느 쪽을 편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이런 분들이 뭐 대표 지낸 분들도 나와서 거기서 할수 좋은 있죠.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따끔한 충고를 하는 거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고. 당사자고 이준석은 또 상납 사건으로 지금 아직도 검찰에 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선봉에 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종의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KBS라는 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방송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래 수신료 올려? 그러면 우리도 당신 죽이겠어.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죠. 네. 이준석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고 교수님 뭐 성상납 문제의 피의자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보니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춘다고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니까 야당 야당 측 입장. 그다음에 이준석은 전 국민의힘 대표니까 여당 측 입장이라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정치만이 아니라 눈 있고 귀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여당 측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오히려 해당 행위자. 이 사람 불러다 놓으면 자기 입장, 국민의힘이 자기를 쫓아낸 데 대한 어떤 복수심, 예. 그다음 뭐 할 말이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토사구팽 당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기계적인 균형 맞춰 가지고 사실은 2대 0이야 2대 0 예. 윤석열 대통령 공격에 같이 입 맞춰 가지고 서로 칭찬도 하더만요 이번에 말할 때 옳은 말 한다고 프로맨스가 딱 맞는 예. 사람들 아닙니까? 전에도 같이 대표하면서 이준석이는 이 국민의힘 대표인데도 야당 송영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내부만 공격했어요. 우리 친한 모양이죠. 예, 아주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러니까 송영길이 또 송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에 가서 뭐 여성들 네. 어찌다 해갖고 송트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송영길 대표는 칭찬했더라고. 칭찬이 아니라 너 나중에 선거 끝나면 팽당할 거 내가 그때 안타까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또 예, 맞장구 치더고 막. 그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복수심을 그리고 아까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도 이 양반도 저기 검찰이 자기 정신 탄압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예. 두 번이나 또 출두셔도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결국은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그 분풀이하는 자기 변명하고 예. 그다음 여기서 자기 변명이라는 건 거꾸로 뒤집으면 있죠. 지금 현 정부에 공격밖에 없습니다. 자기 변명하려면 현 그렇죠.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엉터리다. 있고 엉터리고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이 말을 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라이브가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라이브니까 생방송이란 말이 뭐인데 더 라이브가 그런 걸 모르고 불렀다면은 그거는 정말 바보고 알고 불렀죠. 알고 불렀으면 사악한 거죠. 사간 거죠.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 알고 불렀다. 왜 불렀겠냐? 지금 이 아까 말한 수신료 분리 증수 나오고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왜 불렀냐? 힘을 테면 해보자 그거죠.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나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를 네. 쳐낸 걸 보거나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한 수사를 한 거 보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낸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정치 이제 17급쯤으로 올려주십시오. 아까 18급이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17급으로 올라갔는데 아이, 17급도 다 아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을 진짜 가분개라 그러나요? 예. 그런 식으로 알고 지금 KBS라는 공영 방송에 이 두 사람이 공정하게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니까 윤석열 정부 참 잘못됐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수신료 그 결정도 잘못된 거야. 그 얘기야. 그 말이죠. 윤석열 정부 한 거는 미국 가서 외교한 거나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는 이준석이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싱하이밍도 이준석이가 그렇게 또 비판을 해요. 싱하이밍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세계라고 위안스카이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뭐냐 고종이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구한말 혼란스러웠던 외교 속에 갈팡질팡하는 고종을 같다고 떠올리게 그랬는데요.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한 거는 외교관으로서 너무 부적절한 그럼요. 누가 발언을 그래? 한 걸 비판했는데 지금 이준석이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지금 외교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마치 원세계한테 무슨 자문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반대인데 그래서 이준석도 이게 내년에 지금 총선 공천은 받을 생각을 접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단호하게 하면서 상호 존중, 그러니까요. 허해 평등의 원칙,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원칙 대응을 하니까 충북에서 싱하이밍 또 요 주한 외교관들, 기업 주재원들까지 대외 활동 금지하라고 딱 자기들도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고종하고 정반대로 예. 청나라에 의지한 청나라 그때 원세계 그걸 위안스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한자는 원세계라고 씁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고종이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아무런 주권도 없고 일본하고 이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관련 아관파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아무런 그 고종이 그 주관도 없고 전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할 말하고 딱딱 예. 했죠. 당당하게. 싱하이밍 당신은 외교관이고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왜 고종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그 진짜 줏대도 없는 고종이. 고종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준석이 고종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물론 뭐 김기현 당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뭐 논란이 그거는 많습니다만은 뭐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전임 몸담고 있던 당 대표 아닙니까 전임이 그 나가가지고 김기현이는 지금 정부 들러리다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이 안정화당했다는데 안정화된 게 아니라 당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염수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좀 견제와 균형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역할만 하고 있다. 들러리나 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건전한 비판 전임 당 대표로서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도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성에 우러나는 거냐 아니냐는 그동안 행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법정에서 진술이라든가 그거는 전부 다 그 사람 그 당시의 말 가지고 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나오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쏟아부은 독설, 그다음 배당적인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이준석이 김기현에 대해 말한 거 이거는 당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목소리가 전혀 아니다. 아니죠. 누가 오히려 보더라도. 원한 예. 복수심 이게 해가지고 마치 겉으로는 김기현을 갖다가 어떤 당을 제대로 운영 못한데 안타까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는 참 뛰어난 당 대표였는데 김기현 당신 줏대도 없이 뭐하냐 사실 뭐 윤회관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 말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당이고 무슨 단체고 제일 문제가 있죠. 어떤 그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나가는 걸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서는 일치 단결해서 적과 싸우는 게 일본이나 좀 선진국의 어떤 단체나 정당들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보셨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막 싸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전부 다 일치 단결해서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을 향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일본, 미국 뭐 이런 식의 정치인데 우리는 안에서 싸우고 안에서는 뭐 가만히 있다가 제3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이.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너무 나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일본에 잡아먹힌 것도 어떤 그 국내 문제 조선 말에 그걸 자꾸 친러 친중 거기다 의지해 버리니까 이 삼국들이 조선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뭐 건드리면 저끼리 싸워 지리 멸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지금 이준석 대표나 아직도 남아 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좀 덜해요. 거기는 어떤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좀 각자 각계 전투하는 거 비슷하게 어떤 뭉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임을 욕하고 지금 당의 존재를 갖다가 아주 약화시키는 깔아뭉개야지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고질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들의.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KBS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그 모를 그 속셈을 모를 택이 없지 않습니까? 말대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 무지막지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더 싸워야 한다. 그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도 검찰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비판한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기다가 또 김기현까지 싸잡아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거기다 대고 아주 맞장구를 착착착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 교수님,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거 그 말 하기 전에 그런 사람을 왜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까지 물리면 국회의원 뽑아주고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이 그 범죄 혐의를 받고 그 만나가지고 이거 나중에 결과가 검찰에서 흐지부지 해버리면 오히려 그 서로 뭐 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니까 좀스럽다 검찰스럽다 이게 그 내로남불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있죠. 송영길 전 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한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협량이라 그러죠. 협량. 쏙 좁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쏙 좁음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게 저는 맞다고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자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주었으니까 문재인이가 당 대표도 안 만났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만나자기도 안 만났죠. 검찰 수사받는 사람을 왜 만나냐고 그랬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있죠. 법률가면 있죠. 제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당 대표를 그렇게 진짜 뽑아놓고 대통령하고 안 만나니까 그 협량하다고 하는 식의 그런 진짜 아전인수고. 그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나라 이게 야당을 보면 있죠.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만나면 그게 잘못됐다. 그래 현상만 가지고 그 뒤에 우리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10분의 1만 위에 떠 있고 10분의 9는 물 밑에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고 10분의 1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송영길이나 이준석 두 사람이 뭐 나와서도 안 될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떠나서도 KBS가 지금 수신료 문제로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지탄을 받고 있고 편파 방송의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런 정도 두 사람 전직 당 대표를 부를 때는 이 무슨 더 라이브 제작팀이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사장을 비롯해서 거기 책임자들의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KB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는 그런 노력보단도 오히려 호도해가지고 이걸 그냥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우리도 이제 이판사파이다. 우리도 이런 식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기 언론 때문에. 권력 가지고 있다. 예. 당신들 정치 권력, 행정 권력만이 최고냐. 나중에 싸우면 결국은 국민들은 우리 KBS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비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BS가 뭐 민간 방송이라고 하면 또 뭐 그런 뭐 그럴 생각도 수 할 있죠. 수가 뭐 상업 있지만 방송이니까. KBS는 엄연히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다름없이 낸 수신료로 세금이에요. 운영하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영방송에서 정부와 척을 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게 공영방송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빨리 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KBS가 있죠. 이런 행태를 취하면 품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상업 방송은 막 그럴 수 있어요. 상업 방송 그러면 안 되지만은 방송이라는 공기 아닙니까? 공공의 재산 아닙니까? 이걸 자기들 사적인 목적에 쓰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 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거죠. 근데 국민의 어떤 방송이 돼야 할 KBS가 예. 어떤 정파 그리고 어떤 그 KBS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특히 민노총 방송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KBS의 전파라는 중요 국민 자산을 자기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